이제 송파구를 짧게 핵심 요인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도화면을 다시 보여드리면 강남이 지금 최근 시세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최근 시세를 보면 강남이 6,699만 원, 네. 그다음 서초구가 6,931만 원으로 지금 제일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서초가 1등입니다. 네. 그다음 이제 3등이 용산 네. 5,900, 그다음 송파가 4,800, 네. 과천이 4,500이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지난 상승장의 끝자락에는 어느 정도였을까. 그래서 보면 이제 강남이 2,900, 네. 서초가 2,321, 네. 용산이 보세요. 2,343인데 과천이 1등이에요. 그렇네요. 과천이 작아서 네. 평균 단가가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2,518. 이때가 과천 재건축이 시작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또 시세가 높게 반영된 것 네. 같아요. 요때 이제 송파가 2,100. 그 다음에 지난 하락장의 끝자락이 한 2013년 중순 정도 되겠죠. 네. 그래서 약간 2013년 한 6월 정도로 찍었을 때 강남이 1등 2,777. 네. 그 다음에 서초가 올라왔네. 네, 올라왔고 과천이 3등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용산이 4등이고 5등이 송파구인데 네. 사실 이거는 이제 구 단위로 봤을 때 시구 단위로 봤을 때고 또 단지별로 봤을 때는 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다시 최신으로 돌려서 송파구가 지금은 이제 또 과천보다 비쌉니다. 네. 이 정도 내가 시세 순위를 좀 알고 시작해야 되고. 조 시세는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마다 핵심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예를 들면 서초, 강남, 송파는 뭐 용산도 마찬가지고 한강이 모이는 단지들이 재건축이 되면 아마 요 숫자는 바뀌어버리죠.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서초가 또 신반포 재건축 이제 곧 분양하잖아요. 예. 네. 1주구, 2주구, 3주구, 4주구. 걔네들이 이제 뜨니까 서초가 또 앞선 것 같고. 맞습니다. 강남엔 또 남아있잖아요. 네. 네, 압구정동 남아있잖아요. 압구정 현대. 네, 압구정동이 또 시작한다고 이제 바람이 불면 다시 강남이 압도적으로 치고 나갈 겁니다. 그렇죠. 송파도 뭐 잠실 주공단지들이 이미 재건축이 되었으니까 저 정도 위상을 계속 유지하는 거고요. 그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도로 따라, 길 따라 돈이 흐른다죠. 네. 그래서 보면 강남도 서울도 길 따라 돈이 흐릅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지하철이 없을 때 당시로는 뭐 경부 고속도로라든지 뭐 이런 고속도로 라인, 그다음 국도 라인이 중요했겠죠. 네. 근데 철도가 들어오면 철도가 이제 순위가 그렇죠. 우선 순위로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은 강남을 들어가는 철도가 1급지 철도예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강남이죠. 네. 그래서 법정동 경계는 잠시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하철 최고 노선 뭐야 하면 2호선을 꼽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2호선은 1기 도시철도로서 서울에서는 뭐 1호선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1기로 되었다 보니까 가장 먼저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되다 보니까 이 2호선을 기준으로 인프라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인프라가 무시 못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는 거고. 예. 그래서 우리가 황금 노선을 찾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도시 기본 계획을 보고 그 중심 업무지구 있죠. 네네. 그러니까 도심, 도심 중에서 제일 좋은 도심을 지나가는 순서대로 정해져요. 그래서 이 2호선은 강남을 지나가는데 네. 강남 도심 지나가죠. 그 다음에 이게 순환선으로 한 바퀴 돌잖아요. 네네네. 돌면서 중구 도심, 한양 읍성 도심이거든요. 네. 여기를 지나가죠. 그 다음에 여의도를 지나가진 않지만 여의도 영등포가 또 3도심 중에 하나거든요. 또 영등포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세 개 도심을 다 지나가는 노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2호선이 최고로 꼽는 거고. 그 다음 우리 뭐 흔히 이제 9호선, 7호선, 7호선, 3호선. 3호선. 예, 이게 5호선도 뭐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 노선들이 좀 강세였고 지금 이제 새롭게 들어온 것들은 이런 신분당선, 네. 강남과 한승이 되기 때문에 네. 예. 그 다음 또 수인분당선 네. 이런 것도 강남 바로 옆에 있는 선능력을 지나가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노선들을 좀 중요시 여기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철도 따라서 집값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이제 길 따라 돈이 흐른다는데 그 다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길 따라 돈이 흐르니까 이 길을 잘 보는 사람은 우리는 좀 중고수라고 보고요. 초고수는 물길 따라 흐른다 네. 이러는데 서울을 보면 이 물길 따라 흐르면서 강남권이면서 물길 따라 흐르는 데가 압구정동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전략지구도 있고 네. 한남동도 있고. 네. 근데 요 압구정동에 또 자청령 500호가 뭐가 있냐면 자청령이 뭐가 있냐면 여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신반포. 네, 반포 라인이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오면 잠실 라인. 그래서 압구정 여기 우리가 잠실을 봤지만 이 잠실 라인은 압구정동과 반포동을 같이 비교를 하면서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면 요 한강변 따라서 여기 또 더우면 다 한강변 따라서 가격이 비싸고요. 그렇죠. 하물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촬영을 했었는데 김포까지도 한강변 따라서 비쌉니다. 네. 그래서 철길과 한강뷰가 겹치는 곳 여기가 가장 비쌌잖아요. 네. 이게 그냥 법칙이라 네. 보고 보시면 돼요. 현재까지의 이제 트렌드, 이제 도시를 보는 트렌드 네. 이런 거 중요시합니다. 네, 그래서 이 철길과 한강뷰가 합쳐지는 곳을 거의 최고로 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송파구 내에서도 역시 이 잠실이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한강 조망권, 네. 그다음에 2호선 철도 네. 이게 있으면서 길 따라 물길 따라 다 네. 조건이 만족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좀 비싸졌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역 분석을 할 때는 지적 편집도로 해서 공간 구조를
지구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유통상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시장이라든지 네. 뭐 유통 관련이고 일반적으로는 일반 상업지역 있죠. 네. 이런 걸 좀 봐야 됩니다. 일반 상업지역이랑 중심 상업지역 네. 두 가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렇죠. 보통 이제 중심 상업지를 최우선으로 봐야 되는데 네.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일반 상업지역을 보게 되는데 이 일반 상업지역이 잠실역에 더블 역세권인 이 잠실역에 일부 있고 네. 그다음에 서쪽으로 조금 오면 잠실 세내역 네. 이게 조금 형성이 되어 있고 자, 또 어디 보이나요? 이제 없죠. 네. 예, 그다음 문정 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근데 유통상업지구 해가지고 네. 조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업지랑 좀 다르죠. 네. 네.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주거지예요. 그래서 송파구의 가장 장점은 서울 접근성이 좋으면서 쾌적한 주거 환경. 이게 좀 장점입니다. 네. 그 다음 또 공업지역을 봐야 되는데 공업지역이 또 없어요. 네. 공업지역이 없고 일부 형성된 데가 이제 문정. 네. 여기가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에서 네.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 위례신도시 쪽으로 가면 또 일부 지산들이 들어왔나? 네. 네. 있죠. 요즘은 뭐 택지 개발 자체가 이제 복합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네. 일단 토지 이용 계획은 다 저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일자리가 그러니까 이런 공단이 없잖아요. 성수동만 가도 이렇게 공업지역이 있죠.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준공업지라서 이게 바뀌고 있지만 네. 어쨌든 좀 노후된다든지 혐오 시설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여기 송파구에서는 이제 이게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주거지로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되는 거죠. 사실 뭐 송파구에서 가장 혐오라고 하면 오래된 주택 이게 가장 혐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뭐 그래도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주거를 계속적으로 하는 곳이니까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일반 공업지역이나 이런 데보다는.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학군을 보면 네. 아무래도 대치동이 1등이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송파구 내에서는 우리 엘리트라고 부르죠. 네. 엘리트 밑에 있는 여기 잠실동 학원가가 이제 101개로 송파구 내에서는 2위 개수로 따졌을 때는 네. 그 다음에 올림픽 선수 기자촌 단지 있고 여기 재건축 방이동에 재건축 라인들 있죠. 요 라인들에 있는 송파동, 방이동 요 사이에 요 오금동에 또 학원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비용이 궁금해서 보니까 비용은 한 12,000원, 12,000원에서 고만고만하네요. 네, 고만고만 하더라고요. 저는 엘리트가 좀 높을 줄 알았는데 네. 뭐 호객노노 기준이니까 네. 이게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방이동이나 뭐 송파동이나 특히 여기 올림픽 선수 기자촌 있죠. 네. 요 라인들의 소득도 무시 못하는구나라고 그냥 예측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부모 입장이라면 여기 거주하는 부모 입장이라면 네. 사실 근거리에 가장 대형 학원가가 있는데 네. 굳이 따로 여기에 형성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내가 너무 또 고소득이고 또 뭐 학원가 다니기가 좀 버겁다 그런 과외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수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대치동만큼의 학원이나 교육 문화가 뭔가 좀 형성되기는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좀 더 할 거면 이제 대치동을 네. 보내겠죠. 네. 그래서 오히려 여기가 좀 떨어져 있는 대치동에서 살짝 떨어져 있는 방이동이 좀 더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 좀 오래된 구도심 같은 느낌이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잠실동 하면 왠지 이제 대치동 바로 옆 이래 버리니까 나 좀 더 돈 보태서 그냥 대치동 갈래 이럴 수도 있겠죠. 네. 예,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저희 내피셜입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상권을 좀 보면 상권이 송파구가 생각보다 상권이 형성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밥을 먹었을 때도 굉장히 이제 번화한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곳곳에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고서는 상권이 적당하게 곳곳에 네. 좀 형성이 잘 되어 있구나. 네. 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을 보시면 뭐니 해도 일단 2호선 라인이 제일 강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2호선 라인 따라서 가장 비쌉니다. 네. 예. 그 다음 보면 여기 9호선 라인 있죠. 네. 9호선 라인 따라서 또 시세가 비싸고요. 네. 예. 그 다음 이제 뭐 5호선, 8호선 라인 따라서 또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자연환경을 보면 일단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한강뷰. 한강이죠. 네. 그 다음에 올림픽공원. 네. 그 다음 뭐 잠실 종합운동장, 속천호수.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죠. 그렇죠. 탄천도 있고요. 네. 단천도 빼놓을 수는 없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시세를 보니까 서울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시세 순위를 보면 이제 서초, 강남, 용산 다음 이제 송파구였고 그다음 이제 송파구로 가서